상황을 다 유추해봤을 때 정답은 세제로 가도록. 아니, 답은 노홍철 씨가 말하고 맞긴 황현희 씨가 맞는 거예요? 아,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말하는 거지. 그냥 뱉은 건데. 듣기 싫다는 거죠, 더 이상.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떠오른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드디어! 나도 하나 떠올랐어. 저도 하나 떠올랐어요. 야, 이렇게 풀어가니까 다 함께. 처음에 하는 게 안 좋구나. 이게 문제가 풀리네요. 어린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고체 액체. 파스 아니겠습니까? 형님,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파스? 예. 찜질팩, 찜질팩. 그 안에 그 실리콘 같은 게 막, 그 찰진 거 뭔가 있잖아요. 그거 뭔지 알죠? 얼리면 고체야. 묵으면 액체고. 아, 그 기저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막 찜질하는 거. 쟤 때문에 항상 헷갈려. 찜질팩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 원래 생각을 그냥 얘기할게요. 아이들이 파스. 물파스 있잖아요. 그죠? 파스는 아이들이 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고체로 된 이렇게 뭡니까? 고체 파스. 본인이 하나도 민망해, 지금. 애기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관절에 이상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대부분 다 사용하시고. 그걸 그냥 버리게 될 경우 파스가 워낙 약간 자극적이거든요.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그 안 좋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회의 들어가야지. 그럼. 그렇지. 아이. 정답이야? 야, 네. 회의 결과가 지금 나온 모양입니다. 광범위하게? 아니, 파스를 광범위하게 어떻게 얘기해요? 진통소염제. 괜찮다. 우리 KBS 진통소염제. 약으로 가요, 약. 약국. 약! 액체고체 약! 그래, 약이야, 약! 약이 잘못 섞이면 약이야, 약! 그렇지. 물약이랑 알약. 약이야, 약! 너는 아무리 생각나서 약이잖아, 야. 분리수거하면 큰일 고체 나지. 알로 된 약 있죠? 액체 마시는 약 있죠? 시럽 있지. 근데, 그렇지! 약이 오래되면 버리잖아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걸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얻어 걸렸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맞힌 문제입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도움을 주신 거예요. 좋아요. 정답은 약입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종합 감기약을 비롯해 진통제, 해열제, 상처에 바르는 연고 등 기본적인 상비약 한두 개쯤은 보관하고 있기 마련인데, 특히 가족 중에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또는 평소 앓고 있는 천식,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다면 그 가지수는 더욱 많아지는 것이 당연지사. 이러한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하는 경우, 또는 오래되어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자, 여러분은 약을 어떻게 버리십니까? 넘버원에서 직접 버리고 나가 물어봤습니다. 알약은 쓰레기통에다 넣어서 종량제 봉투에다 같이 넣고요. 물약은 그냥 파스도에다가 그 종량제 봉투에다 싸서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일반 쓰레기에 같이 버리는데. 쓰레기통에 버리잖아. 약은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다 그냥 버리죠. 생각을 못했어요. 많이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요,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오염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과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약을 생활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약을 버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시럽이나 액체 형태의 약은 싱크대나 세면대를 통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알약이나 고체 상태의 약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아무런 조치 없이 약을 버리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에 사용되는 물질은 그 종류만 해도 1000가지가 넘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감기약, 두통약, 해열제, 진통제, 연고 등을 그냥 버릴 경우 그 성분들이 그대로 자연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자연에서 스스로 분해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제조 과정에서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약의 성분들은 자연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위험성을 꼽아보면 첫 번째, 분해되지 않은 약 성분이 땅에 매립되거나 하수도를 통해 강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화되지 못하면 다시 식수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며 두 번째, 분해되지 않은 약 성분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실제 호르몬제의 경우 소량만으로도 물고기의 성별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항생제는 몸속에 내성균을 자라게 해 최악의 경우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될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 4대 강유역의 하천수에선 항생제 같은 의약물질들이 검출됐습니다. 실제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항생제, 소염제, 해열, 진통제 등 15개 약품 성분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우리나라 4대강 유역에서 검출되기도 했으며 또한 2005년 광주 과학기술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나주 등 전국 5개 도시 하수 종말 처리장에 대한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저하제, 해열제, 진통제 등이 유럽 등 선진국보다 무려 3배에서 8배나 많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국내 하천에서 검출된 잔류의약품의 농도로는 아직까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의약품이 한꺼번에 유입돼 혼합될 경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칵테일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실제 국내 하천에서 검출된 성분 중 소염제에 쓰이는 이부프로펜과 진통 해열제에 쓰이는 아세트 아미노펜의 경우 송사리의 번식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위험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몇 년 전 영국 런던에서 실제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서 우울증 치료약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됐는데 대표적인 안개 도시로 알려진 런던의 경우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은 데다가 먹다 남은 약을 싱크대를 통해 그대로 버린 것이 원인이 된 것. 또한 미국에서도 AP 탐사 취재팀이 5개월간 미국의 50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 4,100만 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항생물질, 경련치료제, 기분 안정제, 성호르몬제 등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약물 함유량이 당장은 인체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정도였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으며 최근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아주 적은 양의 약물이라도 인간 폐하의 신장세포, 혈액세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까지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처럼 버린다든지 하수구를 통해서 방류하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고요.